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 고층, 초고층 아파트가 49층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 50층이 아니라 49층일까요? 왜 50층을 넘기지 않고 49층까지만 지을까요? 오늘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주택에서 살아봤고 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0층만 돼도 고층 아파트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엔 중간층이 로얄층이었지만 지금은 높게 지어진 아파트에서 층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가 갈수록 높게 지어지는데요.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변 전망이나 집값을 이끄는 기준 아파트가 돼요. 먼저 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연 조망권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도시의 야경이 멋지게 보이거나 주변에 산과 강, 바다가 있다면 더 멋지겠죠. 탁 트인 시야가 시원한 뷰를 가져다 주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도는 저층과 가격 차이를 일으키고요. 층수가 높을 때 장점은 지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각종 자동차 배기가스, 먼지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쾌적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또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벌레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일조권 확보에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진이나 화재,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꽤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경우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겠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입니다. 왜 아파트를 49층까지 지을까요? 요즘 49층으로 짓는 건물이 유독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뚝섬 부영호텔 아파트, 여의도 MBC 부지 복합시설,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해운대 그랜드 호텔 등이 모두 49층이랍니다. 한 층만 더 지으면 50층인데 왜 50층이면 더 높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데 왜 굳이 49층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층수에 따른 건축법의 제한과 소방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건축법에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의 높이가 120m를 넘는 경우 고층 아파트, 고층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이런 고층 아파트 중에서 높이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를 넘게 되면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 건축물로 다시 분류가 돼요. 즉, 층수로는 30층 이상이면서 49층까지는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불립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꼭 발음 연습하는 것 같네요. 이걸 높이로 보면 높이는 120m 이상 200m 미만이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때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 될 경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즉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30층에서 49층까지인 준초고층 아파트에는 전체 층수의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때 비상 계단이 있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지상층으로부터 30층마다 한 개 층을 모두 비워서 피난안전구역을 만들어야 해요. 한 층을 통째로 비워야 하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꽤 큰 손실이겠죠. 분양해야 하는 층을 통째로 비워야 하니까요. 이건 2010년에 부산에 38층 주상복합 마린시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2013년 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법적 근거입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 해운대 다녀왔는데요. 높게 쭉쭉 솟은 아파트와 빌딩들이 참 멋지더라고요. 즉, 이렇게 50층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층 한 개는 피난용으로 비워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피난 인원들을 고려하면 두 개 층 이상을 피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해요. 국내 최고층이 123층 서울 롯데월드타워인 20층마다 한 개씩 총 5개의 대피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지진과 테러, 해일을 포함해서 40여 개에 해당되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조건은 고층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빡빡하겠죠. 이렇게 건축법상 50층 또는 200m 이상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고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협의회를 꾸려서 종합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요. 매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제2롯데월드 타워처럼 아예 초고층이 아닌 이상 사업적 측면에서 굳이 50층을 넘겨 비용을 더 들일 이유가 없어서 49층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50층 이상 건물들은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 건축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또 아파트를 보면 30층보다 29층이 많은데요. 29층으로 짓는 이유도 49층으로 짓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50층만큼은 아니지만 30층 건물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층으로 짓게 되면요, 일단 고층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되면 29층으로 지을 때보다 피난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등 소방 관련 규제가 더 심해집니다. 아파트 여러 개의 동 중에서 한 개의 동만 30층을 넘겨도 소방시설을 더 갖추어야 하는 등 이런 규제들이 모든 동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49층이 아닌 이상 29층으로 맞추거나 20층 후반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9층으로 짓는 이유는 고층 아파트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고요. 49층으로 짓는 이유는 초고층 아파트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0층, 30층부터는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안전을 위해 규제가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건데요. 층 한 개 차이로 안전 문제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겠죠. 작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 복합 건물은 피난안전구역 덕분에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5층, 28층 피난 대피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77명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보도기사를 봤어요. 울산 사만 아르누보는 높이 113m의 33층짜리 건물로 피난안정층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을 설치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사만 아르누보처럼 준초고층 건물인데도 피난안전층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요. 광교중흥 S클래스,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세종 리더스폴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 어깨에 힘주면서 상식을 뽐내보세요. 재미난 부동산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